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추가 담화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6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연 건 어젯밤 10시 25분경이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고요. 야당의 탄핵 시도로 사법부,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자기 생각에 너무 함몰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함몰된 이유는 좀 약간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것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반국가 세력을 하나의 어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네.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에 함몰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의아하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주변에서 그냥 장사미사가 길거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또 뭐 이렇게 뭐 맑은 정신이 아니신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미스테리여서 대통령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네. 것도 나중에 어디에선가는 뭐 국회에 와서든 아니면 어떤 뭐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든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네. 속보로 뜨길래 저게 뭐지? 뭐 잘못된 자막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놀랬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자극적인 섬뜩한 단어들 때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어떤 단어들? 그 부분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습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갖고 행정부의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검사 탄핵시키고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식의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공격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이 상황 인식과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좀 나라가 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황 인식이 조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비상사태예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지금 파괴됐나요? 내란 때문에 지금 사회 질서가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시 상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요. 네. 저 어제 저녁 그냥 친한 평론가들과 저녁 먹고 그냥 대리운전 해가지고 집에 편안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누웠다가 갑자기 저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들은 일상생활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예산안이 삭감이 돼서 불편하고 자신들이 아끼던 장관들, 부하들이 탄핵당해서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빠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할 일인가? 요건이 충족이 되는가? 어느 누구도 네.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건 어떤 네. 거냐면 어떤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도적으로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제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상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과도한 부분이 존재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의 경로가 많은 것을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그 최혜병 사건 때도 네. 대통령의 경로가 모든 것을 촉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함몰하시다가 또 자기 스스로 너무 경로해서 이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뭐 제가 뭐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저도 충격을 받았고 어제 이 소식을 들은 내내 저도 여기저기 전화 통화하기 되게 바빴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국회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회가 만약에 막히면은 제외 공간들을 접촉해가지고서 제외 공간들의 보호하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뭐 전 군 출신들한테 전화해서 미국 군하고 좀 뭐 접촉이 되냐. 네. 그다음에 외교과의 사람들 접해서 미국 뭐 국무부나 이런데 뭐 접촉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나한테 좀 채널을 열어달라.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던 거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렇죠. 나의 안전까지도 엄청난 위협에 놓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진짜 고민하면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가족들 다 걱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의 국민들의 불안과 패닉 상태를 만들어 놓은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선언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왜 무리서를 뒀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이 나오고 나서 국회가 경찰과 군 병력으로 딱 둘러싸였거든요. 네. 그리고 헬기가 국회 경내로 착륙을 해가지고 군 병력들을 국회 본청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네. 본청 안에서 네, 잠시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군인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헌법상에서.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도 군 병력과 경찰들이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능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허술하고 무계획적으로 저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빠른 판단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190명 모아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무척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성적이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분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포고문을 보면 포고문에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1항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행위를 하지 말아라. 국회와 정당은. 거기에 뭐 지방의회나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네. 근데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에 통보 내지 보고가 되게 돼 있고 네. 그 보고를 가지고 국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지를 심의해서 해제 요구를 하거나 이걸 받아들이거나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포고문 1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이.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알면서도 이랬다는 거는 뭔가 그 상황 자체에 그때 그 상황 자체로 돌아가 봤을 때 대통령이 이성적이지 못했다. 네. 근데 이성적이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느냐? 이 부분은 저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고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일괄 사의 표명했는데 이분들 굉장히 비겁한 분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건의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를 논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사의를 표명하셔야죠.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의를 대통령을 혼자 뭐 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도 뭐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냥 무조건 사의 표명한다? 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